안녕하세요, 아뜨레입니다. 오늘은 ESG 직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예상 기출문제들을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이 무관한데 ESG 직무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이제 보통 저희가 ESG 직무를 지원을 할 때 경영학이나 아니면 환경전공자 이외에도 뭐 언어학 전공이라든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ESG 직무를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본인들의 전공이 어떻게 ESG 직무와 연결이 되는지 그 접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 영문학 전공이다 했을 때 이제 자기가 영어 관련된 자료를 읽다가 우연히 ESG 관련 공시 자료를 보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해독하다 보니 ESG에 관심이 생겨서 ESG 직무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동기여도 좋고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본인들이 솔직하게 ESG 직무를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연결지어서 본인의 역량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고 ESG와 접점에 있는 국내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국내에 있는 법령 중에는 자본시장법상 지속가능 경영 공시 확대, KSSB,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해외에는 EU CSRD, EU 텍소노미, 미국 SEC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더 이상 자율이 아니라 규제와 공시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기업들이 더 대응을 하려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KCGS 문항 중 2025년 시범 문항으로 도입된 항목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이 시범 문항으로 도입이 됐다는 거는 그 해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도 다음 해부터 이제 본격 본문항으로 들어와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범 문항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자소서에 본인이 KCGS 평가 대응을 해봤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KCGS 문항들이 시범 문항도 되고 본 문항도 되고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쫙 훑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 작년에 이제 도입이 됐던 시범 문항에는 생물 다양성, 기후 리스크 관리, 스콥3 금융 배출량 관리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기억해 놓고 어떤 의의가 있는지도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쩌면 단골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스콥 1, 2, 3의 차이를 설명해 보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스콥 1은 직접 배출량, 스콥 2는 간접 배출량, 스콥 3는 또 간접 배출량인데 이제 스콥 1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이 직접 활동에 의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고 그 스콥 2는 이제 전기와 스팀 등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간접 배출량, 스콥 3는 이제 출장에 의한 배출량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의한 배출량, 대표적으로 금융 배출량이 있죠. 그래서 그건 카테고리 15번에 있는데 이 스콥3의 1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콥 1, 2, 3 각각 어떤 게 있는지 그 카테고리를 잘 확인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5번 질문입니다. 최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특징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ESG 직무를 신입 때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이 될 텐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하는 데 있어 최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트렌드를 일단 말씀드리자면 일단 ISSB의 4가지 필러,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를 중심으로 공시를 하는 게 현재 트렌드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슈 중 중요한 이슈를 뽑는 거를 이제 중대성 평가라고 하는데 이 중대성 평가에서 중요한 핵심 이슈로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공시를 하는 게 이제 요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티리얼 이슈들 또는 중대 이슈들을 중심으로 목차를 기획해서 공시를 하고 그리고 또 ISSB의 4가지 필러로 각 ESG 이슈별로 4가지 필러들을 모두 공시하는 게 요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트렌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인데 ESG와 CSR의 차이. 그래서 CSR은 단순히 그냥 산발적인 사회공헌적 활동이라면 ESG는 그런 기업의 비재무 데이터를 정량화해서 측정하고 그걸 공시를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ESG와 CSR의 그런 주요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 문제는 K텍소노미인데요. K텍소노미는 녹색 분류 체계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은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기관 투자자가 이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서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ESG 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거버넌스죠. 각 영역별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 영역에는 뇌화학물질 누출, 아니면 환경오염 그런 피해가 있고 기후 리스크도 많이 들고요. 예시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사고, 인권 문제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될 것 같고
거버넌스의 영역 같은 경우는 내부 통제 리스크, 그리고 뭐 이사회 독립성 부족, 뭐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IFRS S1, S2의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IFRS는 ESG 공식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원문은 한 번씩 보시길 바라고요. S1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보고 방법, 보고 범위에 대한 사항이 있고, S2에는 이제 기후 리스크 대응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후 관련된 이니셔티브가 이제 ISSB로 이관이 되면서 IFRS S2의 내용과 TCFD의 내용이 사실상 이제 유사하다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ESG 평가랑 대응 이니셔티브들이 있는데요. 뭐 CDP라든지 에코바디스라든지 KCGS, MSCI, DJSI 이런 평가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평가 지표들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지표들이 상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ESG 이슈들과 지표들 모두 다 숙지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ESG 관련돼서 인턴 경험이 이미 있으신 분이라면 관련해서 인턴 경험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만약 평가 대응을 했다면 그 평가 대응 절차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전체를 보는 시각을 한번 기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만약에 내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어떤 기업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업종의 벤치마킹한 기업들 중 우수 기업의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ESG 이슈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이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ESG 면접 직무를 중심으로 어떤 기출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댓글로 더 궁금하신